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달려야 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으냐. 몇 시간씩 달려야 될 그런 일은 원시인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 그 원시인들이 해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도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노후에 이제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이제 관계도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인간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박사님 보셨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우리는 좀 멀어져야 돼. 사실 인간관계를 잘못 시작을 해서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신 분들이 자녀분들한테 그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표현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참 제일 우리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게 배신감입니다. 그런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정말 좀 믿었는데 이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배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감이 들지 않게 그렇게 참 해야 되는데 이 참 그런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는 그저 한 8명밖에 없다. 막 그런 말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정말 배신감 없이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흉이 되지 않고 말이 새나가지 않고 이 말이 새나가지 않는 사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또 보면 뭐 때로는 뭐 정부 욕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혹시 또 새에 나가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참 아주 살다 보면 사실 뭐 누구 뒷담화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새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가 흔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야 너 젊어가 뭐라 하더라고 그거 뭐 화가 막 나지. 사실 그게 전혀 사실과는 관계없는 일도 사람 모함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그러게 됩니다. 똑같은 말도 이렇게 전하거나 저렇게 전하냐 우리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게 딱 진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이간질하고 다니는 놈이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죠. 그래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런 인간들은 정말 괜히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뭐 참 나이가 들었으면은 뭐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괜히 그렇게 불편한 사람 만날 게 뭐 있습니까? 즐거운 사람 만나야 돼. 즐거운 사람. 그럼 이제 그런 사람과 이게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가 막 다 의도하고 시작한다기보다 우연찮게 내 짝꿍으로 내 뭐 교회 갔다가 내 뭐 절에 갔다가 무슨 회사 직장 동료 뒷자리여서 친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는 사람은 이미 정이 좀 쌓인 뒤라도 좀 끊어내는 것도 필요한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건강과 식단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90이 되어도 건강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면, 박사님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특별히, 한국상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먹거나, 절대로 먹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먹거나 뭐 그러진 않고, 대충 저는 골고루 잘 먹는 편입니다. 그게 또 훨씬 좋고, 이 밥상에 독약이 없는 이상이야.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굳이 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요즘 이제 그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건강검진은 이제 표준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혈압은 뭐 120에서 80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죠. 건강검진에서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혈압도 보면 하루 중에서 몇 번을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딱 재가지고 뭐 이게 높다 낮다 그러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표준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이 의사들도 보면은 좀 옛날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가령 우리 이 체중도 보면은 가령 한 25에서 한 23, 그 정도가 제일 건강하다 그러는데 요즘은 오히려 25에서 한 27, 8 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살이 약간 찐 사람들이 그 비식 마른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산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가령 병이 오더라도
병과 싸울 힘이 있잖아요. 네. 미식만한 사람은 여력이 없어요. 자기 유지하려면 겨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체중은 최근에 이제 이상 체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은 23, 5가 아니고 이제 25에서 한 27, 8까지도 네.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를 우리가 받을 때도 우리가 이 표준치에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 높다, 낮다. 그거는 절대 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 그것만 너무 맹신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혹시 박사님이 아침마다 지킨 아침 루틴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침에 저는 한 30분, 저는 깨어나서 밖에 안 나가고 방에서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체조요? 예, 아침에 눈 뜨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체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포인트를 두고 하는 거는, 역시 이제 그 스쿼팅, 쪼그리 앉는 거, 스쿼트, 예, 쪼그리 앉는 거. 이렇게 앉았다가.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푸시업. 이게 이제 제일 키입니다. 운동 중에는 그 두 개가 제일 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리 뛰기 마라톤을 합니다. 그걸 한 300보쯤 합니다. 제자리 뛰기 마라톤. 예, 그것도 아주 뭐 중요한 거고. 무엇을 운동이 좋다는 것보다는 뭐 작은 것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입니다. 예, 계속의 힘이다.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에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운동입니다. 운동 습관이 제일 잘 안 들어요. 맞아요. 예. 한 번 안 들면 저거 예전에 제가 30대 중반에 마라톤을 많이 뛰었는데 40대 초반에 다시 뛰려고 하니까 나갔는데도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 정도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뛰고 더 빨리 뛰고 있긴 하던데. 예. 운동을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요즘 이제 자연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엔나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 양반이 정말 좀 세계 아주 부호들 치료를 다 하죠. 대단한 양반입니다. 정말 참 어제 나도 하는데 이번 1월 또 이제 대중 강연을 의사들 상대로 이제 강연을 하는 양반이 그 양반이 이제 자연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이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치료도 좀 받고.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자연의학이라는 게 뭐냐, 마라톤이 좋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자연의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원시인들이 살았던 그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가령 우리가 그렇게 달려야 될 일은요, 사냥할 때 그때 막 잠시 좀 뛴다든가, 또 뭐 짐승이 나타나면 뭐 나무에 올라간다든가, 가령 그런 급한 일 아니고는요, 우리가 달려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막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앞니를 깨물고 달리고 하는데 그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든지 자연스럽게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리듬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정말 달려야 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으냐. 우리가 참 뭐 몇 시간씩 달려야 될 그런 일은 원시인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몇 시간을 달려야 될 일이 있어요. 기껏해 그냥 한 5분, 10분이야. 그렇죠. 길어봐야.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피할 때 뭐. 그냥 한마디로 과도한 마라톤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냥 가벼운 산책이 훨씬 더. 옛날 그 원시인들이 해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도 그 리듬이 다 베껴 있거든요.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가끔 그걸 이제 무리해서 그걸 뛰어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운동 같은 것도 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막 강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직접 먹는 하루 식단 아침, 점심, 저녁 혹시 좀 어떻게 되시나요? 박사님 지금 90의 나이신데 불구하고 굉장히 정정하시 피부도 사실 너무 좋으셔서. 제가 아침이 좀 일찍 씁니다. 되게 한 5시 되면 일어납니다. 5시 이제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한 방 안에서 한 30분 운동을 하고 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제 끓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제 한 잔 마시면 그때 좀 이제 마누라가 일어나가지고 당근 주스를 꼭 한 잔 마십니다. 그 왜 당근 주스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사는데 그 스위스의 벤나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벤나 병원은 자연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거기를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뭐 마치 성지 순례하듯이. 그래서 저도 한 4, 50년 전에 거기 한번 다녀봤습니다. 한 6주간 거기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네. 참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 거기는 보니까요. 모든 환자들에게 삼시세끼 이 당근 주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근 주스냐 그랬더니 이 당근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있는 식물이 유일하게 당근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당근하고 그냥 당근만 이렇게 이제 갈아서 자란다니까 되게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네네네. 이런 거를 이제 한두 개씩 섞더라고요. 먹기 좀 편하게. 예, 먹기도 편하고 또 주스를 또 즙을 내기도 네. 그게 좀 쉬워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오직 한 잔을 꼭 아침에 이제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샐러드를 이제 먹습니다. 샐러드를 샐러드. 예, 그게 내 아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식하시네요. 저는 상당히 소식을 하는 편입니다. 뭐 한 3, 40년 된 것 같습니다. 소식해도 뭐 특별히 배가 고프다거나 뭐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점심과 저녁은 그냥 일반식을 드시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밥도 그래 뭐 한 숟가락입니다. 고작. 예.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또 세계 5대 건강 향수촌, 뭐 블루존의 미국 로마린다라든가, 뭐 이탈리아의 사르데나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일본 오키나와 등 그런 장수하시는 분들의 식단의 특징 같은 건 좀 있나요? 아니 박사님과 좀 비슷한가요? 그래서 그 양반들도 이제 자기 농사 지은 거를 주로 이제 많이 먹고, 그리고 되게 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해안. 섬지방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해산물을 또 많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에도 자기 짓는 농산물을 그냥 먹기도 하고, 네. 거기는 이제 일체 이제 화학 물질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웃하고 같이 먹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네. 가족끼리 먹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이제 뭐 맷집이 둘러앉아가지고, 또 서양 사람들은 그 먹는 게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상 우리는 정말 참 건강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전주에서 밥상을 받아봤는데, 네. 반찬이 한 40가지 되더라고요. 맞아요. 반찬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네네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요, 또. 그 하나씩 맛보다가도 뭐 정말 배가 불러서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스테이크 한다 그러면 스테이크하고 뭐 그게 다 합니다. 그렇죠. 몇 개 없죠. 뭐 한두 가지 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인을 꼭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먹고,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친한 친구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게 그 사람들 생활의 특징이더라고요.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해산물이랑 유기농, 그런 이런 좋은 음식을 친한 관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먹는 즐거움이 그렇죠. 장수의 또 비결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병을 좀 부르는 한국인 분들의 안 좋은 식습관이라든가 한국인의 식습관에 가장 좀 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건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진짜 너무 빨리 먹고, 그 두 가지가 참 제일 걱정입니다, 저로서는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잘 씹어야 되거든요. 네. 예, 잘 씹어야 되고, 또, 우리는 뭐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서 만복 중추를 자극하려고 그러면 되게 한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네. 그때 돼야 이제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먹고 나면은 한참 있으면 그때 이제 배가 불러. 맞아. 그래서 참 씻고 이제 뒤로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씩씩거리고 네. 그럴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밥은 정말 천천히 먹어야지 이게 훨씬 더 침하고 반죽도 잘 되고 섞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씹으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 하나의 운동이니까 예. 아주 규칙적인 운동이거든요. 그게 잘 씹는 것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하고 이제 반죽이 잘 되는 침만큼 좋은 소화제는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소화제가 굉장히 발달이 잘 그렇죠. 돼 있습니다. 가스미용수, 위청수 뭐 등등. 예. 한국이 소화제가 특히 발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빨리. 아무래도 배탈이 잘 나거든요. 네. 예.